안녕하세요. 김명신의 교육방송 진행자 김명신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명신의 교육방송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방송인데요. 교육과 관련된 이슈, 교육 정책, 부모 교육, 아빠 육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과 꼭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어렵지 않게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꾸려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김명신의 교육방송을 함께 해주실 분들이 자리하고 계신데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상담학 박사고요. 최총명입니다. 여러 강의 현장하고 상담 현장에서요. 속 깊은 이야기,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부모님들께 듣고요. 즉문즉답을 드리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같이 방송을 하시는 또 오늘 교장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명신초등학교 교장이고 요즘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주는 책 엄마 반성문 저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장 선생님 바쁘신데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도 잠깐 드릴게요. 저는 서울시 교육위원을 지냈고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과 서울시의 부모 교육을 전담하는 서울시 건가센터장으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강남 서초 교육전청 교육발전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이제 드디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나는 부모인가 감시자인가예요. 그래서 좀 전에 소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처럼 하면 망한다. 를 외치면서 통렬한 자기 반성문을 쓰고 계셔서 화제가 되신 분이죠. 이은환 교장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은환 교장 선생님 명신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제 이름이 또 김명신이잖아요. 학교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서울 명신초등학교는 종로구 낙산공원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낙산공원 그리고 이화마을 거기 옆에 있는 학교예요. 우리 사람들 말에 의하면 거기가 14층에서 15층 높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학교라 전망이 굉장히 좋은 평상시에 온도가 3도 정도 낮은 그런 하늘과 가까운 동네 밝을 명자에 새로운 신자를 써서 이름이 굉장히 좋은 밝고 새로운 학교 명신초등학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새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권이나 팔렸을까요? 제가 작년 2017년 9월 1일자로 이 책이 나왔고요. 3개월 정도에서 한 6만 권, 지금은 한 6만 5천 권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대만으로 판권 수출이 돼서 저도 한류 문화에 기여하게 됐고 지금 이제 중국 여러 출판사에서 지금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아마 출판사에서 이렇게 좀 생각 중인 것 같아요. 어디를 해야 될지. 네. 야, 대만과 중국에도 우리 이은남 선생님 같았던 그런 부모님들이 많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교직 몇 년 차이세요? 제가 이제 37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37년 차면 아주 교육의 최고 전문가이신데 뭘 얼마나 잘못하셨길래 이렇게 사무치도록 반성문을 쓰셨는지요? 제가 37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28년 동안 평교사를 했어요. 평교사 하면서 정말 아이들 열심히 가르쳤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열심히 가르친다는 건 성과 중심의 우리 반 아이들 숙제 잘하게 하고 공부 잘하게 하고 지각 안 하게 하고 이런 데 초점을 맞췄고 집에서도 이제 그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리 집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저를 딱 만나면
싹 숨더라고요 항상. 어머, 얼마나 엄마 하고 무서워했어요? 쫓아와서 인사를 하는 게 응. 아니라 제가 누구야 부르려고 그러면 싹 숨어요. 그러면 음. 제가 집에 와서 너 아까 골목에서 엄마 보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엄마는 저 보셨어요? 저는 눈이 나빠서 안 보였는데요. 이렇게 늘 시치미를 뚝 떼고 네.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손을 잡고 외출을 하면 늘 이렇게 빼서 호주머니에 딱 손을 넣어요. 저는 손 잡는 거 싫다고. 그 그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좀 이렇게 누구하고 손잡고 이러는 거 싫어해서 네 아빠 닮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하고는 손도 잡기 싫고 얼굴도 마주보기 싫은 그런 엄마.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엄마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감시자 역할을 했는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저희 집 법이 이제 SSKK, SKSK 이거 오. 조직문화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 그게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예. 엄마가 시키는데 아빠가 시키는데 왜 말이 많아. 너희 위해서 다 알아보고 한 거야.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를 강조를 했었고요. 학교 이제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을 저의 자랑거리로 키웠어요. 저의 자랑거리로 키우려면 객관적 증거들이 좀 필요했죠. 뭘 잘해야 자랑거리 되겠어요. 상도 타고. 그렇죠. 예. 임원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주력 상품이 3가지. 첫째 성적, 둘째 수상, 셋째 임원. 어머, 저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정말 그 치맛바람 하면 남부럽지 않은 네.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딱 그 코스였거든요. 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아이들을 부모의 자랑거리로 네. 삼는 이 네. 케이스를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훈장. 듣고 계십니다. 훈장 같은 역할을 네.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최 박사님은 그런 부모 밑에서 컸고 네. 저런 그 그런 부모였고. 부모 역할을 했고 네. 오늘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실 얘기가 두 분이서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학교에 딱 있으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 오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디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구나. 우리 엄마가 또 뭔가 나를 앞세워서 위해서 뭘 뭘 하려고. 하겠구나. 그럼 교장 선생님이 나를 또 부르겠구나. 음.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다르셨던 거죠. 입장이 예, 굉장히.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은 학교에서 4년을 근무했어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같은 같은 학교 학교에서요. 데리고 다녔죠. 피할 그러니까 데가 없었겠네요, 일거수 아이들이. 일투족이네요. 제가 다 했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집 아이들이 좀 잘 하고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항상 너희 엄마한테 말한다. 뭘 잘못하거나 그러면 너 부장님 아들이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늘 전학시켜달라고 그렇죠. 했었죠. 부담스러웠죠. 그런 아이들을 제가 그래도 그렇게 학교에 오는 것도 힘든 아이들을 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더 잘해야 된다. 엄마 저기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더 공부 잘하게 만들려고 했고 더 모범생으로 더 바르게 더 이렇게 시키고, 하려고 네. 정말 애를 쓴 그런 그리고 또 애들이 또 시키면 잘했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저도 학원을 11개를 다녔는데요. 제가 못하는 게 없어요. 승마도 할 줄 알고 참 별걸 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힘들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힘들어져서 팡 터지긴 그렇죠. 했지만 저도 그랬지만 예. 그냥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런데 이런 그 물샐 틈 없는 감시 체제에서 이렇게 가정과 학교가 돌아가는데 그때 혹시 남편 되시는 분은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나요?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하고는 정말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발랄 명랑개활 신속 O형이었고요. 저희 남편은 세심 민감 소심 완벽 뭐 혈액형으로 사람을 따지는 건 그렇지만 저희 남편 이제 A형에 그것도 스몰 A 그것도 트리플 A 거기에 이제 특정 지역에 말 느리게 하는 그쵸. 그러다 보니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베일 속에 이렇게 가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그리고 뭐가 나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늘 그냥 속으로 사귀는. 제가 보기엔 너무 답답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일하게 저하고 맞는 게 하나, 애들 잡는 걸 꼭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야단을 치면 아빠가 말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애들 제가 야단을 치고 나면 시켜야죠. 어쨌든 데리고 가서 아빠가 이렇게 좀 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네. 되는데, 제가 야단을 치면 꼭 와서 지원 사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더 화가 나잖아요. 왜?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무서운 엄마 지원 잘하는 아빠, 그 속에서 자란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는 또 그러셨는데, 아까 이제 학교에서 평교사를 하면서 이제 그 성과 중심으로 하셨다 그랬는데, 반 아이들도 그렇게 선생님 무서워했나요? 저희 반 아이들도 굉장히 이제 무서워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반에 딱 오면 처음 들어올 때 학기 초 이제 3월에 들어오면 우리 반 배정 받으면, 야, 올해는 우리 죽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 반에 오면 숙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뭐 지각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땠겠어요? 엄청 만족.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저를 만나려고 2월달 새벽기도 하는 엄마들이 많았다고. 엄마 입장에서 너무 좋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교사는 그렇게 아이들을 잘 관리해주고, 아이들 못하는 거 그거 잘하게 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살았던 그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그때는 뭔가 성과가 빨리빨리 나야 되는 그런 시대였고, 저희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아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3종 세트를 다 잘해야 된다 네. 그랬는데, 그냥 그 학생회장 이런 건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됐나요? 아니면 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좀 이렇게 비선 실세도 좀 지원 사격을 하셨나요? 저희 아이들이 사실 그냥 놔뒀어도 될 아이들이에요. 워낙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인물도 훤했고, 이제 남들이 우스갯소리로 부모 닮아 인물도 훤해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늘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애가 성격도 좋았고, 그래서 그냥 놔둬도 지가 원하면 할 만한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꼭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저희 집 아이들은 소견 발표문을 미리 제가 받았죠. 받아서 그거를 받으면 마음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죠. 네. 그게 제가 다 그걸 이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고쳐가지고. 빨간 글씨로 이렇게 쫙쫙 그어가지고 빨간 글씨로 고쳤는데, 그게 이제 수정 보완을 한 건데, 요즘 비선실세 수정 보완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비선실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부모가 돼가지고 수정 보완을 하는 게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이를 외우게 해가지고 내보냈고, 또 포스터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아이가 스스로 준비를 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못 믿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시키지 않고 저희 남편을, 애를 뭐 저만 혼자 낳은 게 아니니까 당신도 좀 협조해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포스터를 준비시켰더니 그림도 못 그리는 저희 남편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저희 남편이 이렇게 적극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한 거죠. 같이 서로 아이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의기투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 남편이 포스터를 이제 제출 전날 만들어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잘 만들어 와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왔을까요? 전문가의 손을 네. 빌렸을까요? 업체의 손을 빌려가지고 인쇄소에서 인쇄소에서.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쫙 이렇게 붙였는데, 그 학교가 엄청 그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 당시에는 3,000명이 넘는 학교였고 위장 전입자가 몇백 명이 됐었고요. 그 위장 전입자 몇백 명 속에 우리 집 두 아이도 끼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큰 일을 못 해요. 우리 지금 정부에서 5대 악 중에 하나가 위장 전입이잖아요. 거기 완전히 포기하셨군요. 네. 그 부분은.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생계형 위장 전입이었어요. 애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못 데리고 다녀서 위장 전입을 이제 한 거죠. 어쨌든 그 위장 전입자들은 다 저 같은 열혈 엄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장 후보 20여 명, 뭐 부회장 후보 20여 명, 정말 치열했네요. 치열했죠. 치열하네요. 그 속에 이제 유난히 눈에 띄는 포스터가 있잖아요. 누구 거였겠어요? 아드님. 교장 선생님네 아이들. 그리고 그 학교에 네. 나중에 이런 규칙 생겼어요. 인쇄소에서 뽑아오는 포스터는 앞으로 안 된다. 이런.
네, 어쨌든 당선은 제가 이유와의 표 차이로 그 학교에 전설로 남아 있고요. 그 뒤에 제가 많은 엄마들 컨설팅을 해주게 됐어요. 학생회장에 그렇죠. 저희 당선시키는 엄마도 엄마의 네. 뒷바라지. 받으셨나 그렇죠. 봐요. 그래. 저희 엄마도 저 세워놓고요. 제가 학생회장도 하고요. 학생회장도 하고 예. 시 전체 학회장당 아, 회장도 했거든요. 예. 저희 엄마 2월부터 저를 세워놓고 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똑같은 똑같이 과정을 계속해봐. 거쳤네요. 거기 아니야. 손을 이렇게 올리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어. 되게 잘못된 것 같은 그래, 느낌을 자신감이 받더라고요.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네. 집중해서 하다 보면 실은 또 선거가 되게 네. 좋아요. 어. 회장이 되고 막 그렇죠. 회장당 회장도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엄마를 맹신하게 되는 거죠. 아 시키는 대로 해야 그렇죠. 되겠다. 네. 근데 사춘기가 딱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그 100번 이제 공감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들도 처음에는 엄마가 시키는 시키는 대로 대로. 하니까 상도 잘 많이 되고, 받고 뭐도 잘하고 이랬는데 자기 인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 뭐 인생. 사실은 최총명 네. 패널한테 네. 그 부모 교육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흔하냐고 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예 본인 얘기를 제 하니까는 이야기가 뭐 있는데요. 더 다른 사례가 필요 없을 네. 정도네요. 그런데 막상 네. 부모 교육 나가시면 이런 부모가 많은가요? 엄청나세요. 그러니까 강도의 차이는 있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 저는요 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왜 이러죠? 이런 질문 정말 많으세요. 자,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럴까요? 번지수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아이가 원하는 최선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원하는 최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맞아요. 네. 네. 아이에게 물어보질 않고 네. 귀를 닫고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네. 하니까 아이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네, 아이가 원하는 최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모가 원하는 최선을 할 때 네. 이제 여러 가지 네.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네.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김명신의 교육방송 오늘은 엄마 반성문의 저자이신 명신초등학교 이유남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나는 부모인가 감시자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감시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반발을 할 만도 한데 그걸 다 따라주는 그 순둥이 자녀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순둥이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네. 이제 애들이 바뀐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때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기 우리 바랍니다. 아이들이 제가 뭘 시키면 네 하고 항상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이제 순둥이로 자랐으니까 제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다 한 거죠. 그쵸. 그리고 애들도 좋아서 하는 거라고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영원히 갈 줄 알았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뭐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도 잘하고 상도 많이 받아오고 전교 회장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오죽하면 학교생활 성공전략 55라는 책을 썼을까요? 그때만 해도 아주 우리 세상 아이를 위한 육아에 학교생활 자신이 성공전략 있으실 55 텐데요. 이런 네. 책을 제가 썼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실 사춘기를 좀 넘어서 엄마가 워낙 무서웠으니까 찍소리도 예, 못했겠죠. 그렇죠. 찍소리 못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학교에서는 별명이 양카리스마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칼을 든 여자 이렇게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중학교를 좀 무사히 넘겼고 고등학교 조금 지나서 2학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삐죽삐죽 나오려고 할 때 이제 남편과 연합해서 잘 누른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고3이 됐죠. 저희 아들이 고3 3월 달에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받고 정말 제가 원하는 성적이 나왔고 전 과목 내신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 이제 이대로 가면 뭐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거고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잖아요.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피치를 이제 올리고 있었을 때 이제 우리 아들이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한 거죠.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 할 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상시처럼 그래 말해봐 그랬죠. 그랬더니 앉아보시래요. 좀 심각한 이야기네요. 좀 분위기가 달랐죠. 그래서 제가 앉긴 뭘 앉아.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빨리 용건만 간다니. 그랬더니 저를 화를 확 내더라고요. 엄마 저 할 말 길어요. 좀 앉아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네가 지금 말을 길게 할 때가 아니다. 너 들어가서 지금 아이고. 인강 들어야지 문제 풀어야지 학원 숙제 해야지 뭘 말을 길게 해. 뭐 빨리 말해봐. 제가 뚝뚝 잘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얼른 빨리 바빠.
3종 세트가 항상 아이들 귀에. 그래도 제가 얼른 말하라고 빨리 말하라고 바쁘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제 눈도 안 마주쳐줬죠. 제가 막 할 일을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제 뒤통수에 대고 엄마 제가 왜 학교를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죠? 전 대학에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쉬고 싶어요. 지쳤어요. 힘들어요. 저 쉬었다가 나중에 검정고시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써요? 제가 맨 처음에 한 말 뭐였을까요? 뭐 뻔하죠. 뭐 이게 뻔하죠. 미쳤나 네. 지금. 그쵸.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5월, 6월, 7월, 8월 제일 중요한 때야. 똑바로 해. 지금이 제일 요 때만 넘기면 괜찮아. 다 힘들어. 그래서 고산병이다. 그리고 막 잔소리 한참. 우리 남편이 또 옆에서 리모컨 돌리다 합세하더니 또 한참. 그렇게 아이를 야단을 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아이가 학교 가는 시간 늦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학교를 억지로 이제 아침마다 전쟁인 거예요. 보내놓으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머리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가슴 답답하다고 뭐 과외도 가지 않고 학원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은 바쁘고 그러니까 애를 정말 달달달달달달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저한테 말대답하고 뭐 A씨 그러니까 뭐 양념으로 이제 따라와요. 그리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17, 18 왔다 갔다 하고 아 제가 진짜 미치는 줄 알았고요. 5월, 6월, 7월, 8월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 고3 8월 31일 자퇴서에 드디어 도장을 찍게 된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일단 자퇴는 시켰는데 네. 그 이후로도 또 그 이후에 바뀌는 그쵸.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제 날마다 봐야 되는데. 네, 날마다 이제 아이가 노는 꼴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퇴서를 뭐 제가 순순히 찍었겠냐고요. 그렇죠. 뭐 온갖 악담하고. 악담을 다 하고 네. 갈 때까지 다 가고 그렇죠. 애가 이제 이거 안 찍어주면 뭐 죽어버리겠다 죽어버리겠다 뭐 그랬겠죠. 별 공갈 협박을 다 하니까 죽이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도장을 찍어줬으나 뭐 도장 찍던 날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집안에 미래도 없다. 애도 끝났고 그렇게 생각. 이게 극단적인 생각. 그러니까 학교 아니고 공부 아니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그런 무식한 부모인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이제 한 20일 지났는데 우리 딸이 어느 날 엄마 저도 할 말 있어요. 아유 할 말 있다 또, 그러면 가슴이 가슴이 덜컥 철렁 내려앉네요. 이제 그랬죠. 말하지 말라고. 안 듣고 싶다. 그랬더니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는데 덜 나가는 나는 왜 다녀야 되냐고. 덜 나가는 자기도 학교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너라도 다녀줘야 된다고 이제 걔는 끝까지 이제 안 찍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앞문으로 데려다주면 뒷문으로 도망나오기 도망치고. 거듭하다가 어느 날 아빠 도장 훔쳐다가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아이가 뭐 한 달여 사이에 둘 다 자퇴생이 되고 집에서 이제 둘이 양쪽 방에서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을 이제 문 제가 벌컥벌컥 열고 야단을 치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이제 창문 열고 야단 쳤더니 창문 걸어 잠그고 창틈으로 제가 집요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문 걸어 이렇게 신문을 다 발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 제가 기다려요.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럼 나오면 언제 검정고시 볼래? 언제 대학 갈래? 이제 제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어떻게든 저는 아이들을 원위치로 돌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언제 볼 거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집 애들이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친다고. 뭐 이런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결국 이제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들한테 너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모르시겠냐고. 엄마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안 돌아가냐고. 도대체 누구 닮았냐고. 이게 누가 한 말이겠어요. 네. 제가 했던 말이죠. 네. 그러면서 저를 한참을 들여보더니 내가 이러고 있는 거. 내 동생 제가 저러고 있는 거 바로 당신이라고. 저를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혔잖아요. 전 진짜 아까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최선을 다했거든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 데 안 가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제일 많이 내가 상담실에서 듣는 말이 저거. 내가 그거 하자고 했냐. 내가 엄마가 좋아서 한 거지. 당신이 하고 엄마라고도 안 해요. 네. 상담실에 당신이 네. 하고 싶어서 했지. 내가 네,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 말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냐. 예. 우리 아들 똑같은 말 했어요. 그 아주 단골 네, 스토리예요. 네, 그게. 네. 그러면서 내가 언제 엄마 놀러 갈 때 발목 잡은 적 있었고 엄마 가방 옷 살 때 내가 카드를 뺏었냐고. 지금은 엄마 말하는 그 가입비 학원비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 돈 갖고 실컷 갖다 놀다 오고 옷 카드 가지고 가서 옷 사서 패션쇼 하고 내가
박수부대 동원시켜서 박수 쳐준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제 기가 성질에 막히다. 예, 예, 그 또 빗자루 들고 두어 대를 한바탕 때렸죠 하셨죠. 또. 그랬더니 제 손목 확 휘어잡으며 하는 말이 뭘 잘했다고 때리느냐고. 그동안 나도 쌓인 거 많은데 오늘 한 판 붙어보자고. 그때 이제 아들 눈이 뭐 대단했죠. 이 분노 제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날 코너에 몰렸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데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위기 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무섭다고 어.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다가 얘한테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음. 목이 졸릴 수도 있겠다. 이게 신문에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른 꼬리를 내리고 이제 애 손에서 빠져나오면서 제가 그 현관문 빠져나오면 애한테 그랬죠. 마지막 남은 엄마 자존심. 이 자식 나 다음에 보자. 다음에 외마디 외치고 나오는데 진짜 제가 처절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혼나보지도 않았고 제 할 일 제가 알아서 했으니까. 그럼 뭐 교직생활 하면서도 늘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제가 내 인생에 가장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내 아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들이 네. 오셔서 저 말씀 제일 많이 해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네. 했나. 진짜 그 자괴감이 네, 자괴감 들고 진짜. 그리고 엉엉 웃어요. 네. 그렇죠. 눈물이 뭐 펑펑 쏟아지는데 밤새 그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울었어요. 그 뒤에 아들이 무서워서 못 건들겠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이제 딸로 눈을 돌렸잖아요, 제가. 네.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딸 방문이 열려 있던 화장실 간 틈에 제가 딸 방을 봤더니요. 뭐 집 방이 돼지우리보다 더해요. 거기다가 피자 먹던 거 굴러다니고 그다음에 뭐 닭뼈다귀 굴러다니고 제가 해주는 밥을 안 먹었거든요, 얘가.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만 사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짜장면 먹은 게 이렇게 남은 거 곰팡이 넣어 그 속에서 먹고 자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기가 막혀가지고 그날 엄청 야단을 쳤죠. 네가 사람이냐. 그리고는 아직 그다음, 정신을 못 예. 차리셨구나. 제가 그러니까 정신 네. 아직도 제가 아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쵸.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어디서 막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다 들려. 깜짝 놀라서 제가 왔더니 우리 집에서 나는 우리 딸이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이벤트 준비한 거죠. 내가 너 때문에 어젯밤에 이렇게 열받았으니까 너도 오늘 당해봐라. 예, 그래서 악을나가 쓰면서 집안 있는 살림을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뭐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데 진짜 제가 교육자잖아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아니 선생이라는 사람이 애를 저렇게 키우나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또 애가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제 그날 아이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 부시고 막 이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창틈으로 본 거예요. 그게 그날 처음으로 얘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자살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삶을 생각하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면 우리 아이 잘 될 거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나도 행복할 거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이제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들과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제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이우남 선생님 댁에 두 자녀가 이제 자퇴를 하는 과정을 네,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전국에는 아이 자퇴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자퇴하면 우선 대성 통곡을 하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그쵸. 우리 최종명 패널한테는 그런 상담이 많이 들을 것 많이 같은데요. 오세요. 소개 좀 특히 해주십시오. 이제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등학생들이 정말 많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학교 그만두는 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유학 가고 싶으면 가. 보내줄게. 필리핀이든 어디든 가. 그게 첫 번째로 많고요. 두 번째는 뭐 대안학교 가볼래. 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학시켜줄게. 어디 네가 가고 싶은 뭐 특성화든 뭐든 좋아. 근데 결론은 하나죠. 학교 그만두는 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아이랑 평행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 너무 많습니다. 자퇴만이 해답도 아니고 또 막상 자퇴를 했을 때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가 대인 기피를 한다든가 우울하다든가 그거를 또 지켜보는 아무 때라도 간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안 간다 그럴 때 사실 이제 그때 또 다시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이은남 선생님께서 자녀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밤을 새워 울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다음에 어떻게 또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자녀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죠. 쉽고 재미있는 김명신의 교육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엄마반 성문의 저자 이은남 교장 선생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